컵살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왔다. 우덕순의 출향에 정치적 동기는 없었다. 러시아에 가면 마개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서울 장안에 퍼져 있었다. 우덕수는 오직 돈을 벌어서 처자식에게 보내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왔다. 우덕수는 러시아에 연고가 없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덕수는 담배를 말아서 갑에 담는 일을 했고 거리에서 담배를 팔았다. 우덕수는 광산촌을 다니면서 내복이나 좌파를 팔고 심부름을 했다. 우덕수는 자신의 직업을 담배팔이라고 진술했다. 우덕수는 몇 달 동안 대동공보의 부동료 수구먼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10루블을 받았는데 하숙비에도 모자랐다. 우덕순의 하숙비는 늘 밀려 있었다. 2년 전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에 가서 처제에게 50원을 주었는데 그것이 전부였다. 한국 황태자 이은이 이토에게 이끌려 일본으로 가던 날 우덕순은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왔다. 우덕순이 자신의 행적을 황태자의 일정과 관련지어서 진술하는 것이 미조부치는 웃을었다. 우습기는 했으나 우덕순이 한국 황태자의 운명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우덕순은 러시아인으로부터 중고품 권총을 8루블 주고 사서 치고 다녔지만 권총을 구입한 동기에서도 정치적 배경을 찾기는 어려웠다. 우덕순은 몇 년 전부터 이토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이토를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구입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논리적 고리가 허약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대에서 권총은 허가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남자들의 권총 소지는 일상화되어 있었다. 나는 이토를 반드시 죽일 결심으로 우라지에서 하얼빈까지 왔지만 경계가 엄중해서 죽일 수 없으면 발포만이라도 해서 나의 의견을 말하고 자살할 생각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오덕수는 진술했다. 진술은 임의로웠다. 검찰관 앞에서 사리를 자백하는 태도에 미조부친 놀랐지만 그 태도가 권총 구입 동기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우덕순이 자백한 살해의 동기는 사감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미조부치는 그 정치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 미조부치가 우덕순의 정치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배경은 자신의 논리성이라기보다는 정치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미조부치는 자신의 정치성을 부정했다. 우덕순 같은 하층의 불량배에게 정치 사상이 있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정신의 용력이 있었다는 것을 미조부치는 인정할 수 없었고 그것은 본국의 애무성이 이 재판의 요구할 방향이기도 했다. 미조부치는 우덕순이 저지른 행위에 사실과 우덕순의 사상 사이의 연관을 부정하는 쪽으로 신문의 방향을 정했다. 우덕순의 진술은 어눌했으나 규정력이 강해서 미조부치는 미리 설정된 방향을 밀고 나가기 어려웠다. 우덕순은 안중근과 두어 번 만난 적은 있었지만 흉금이 통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성장 과정이나 세습된 환경이 전혀 달랐다. 불온한 떠돌이라는 점은 같았지만 우덕수는 극빈의 하층민이었고 안중근은 토호의 자식이었다. 안중근은 한학의 기초를 갖추었고 무골의 기상이었다. 우덕수는 이토를 죽이러 가자는 안중근의 제안에 즉석에서 동의하고 이틀 뒤 둘이서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떠났다. 이토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둘이서 말하지도 않았다. 둘 사이에 정치적 대화는 없었다. 이 과정은 우덕순의 진술과 안중근의 진술이 일치했다. 이 두 사내들의 사이에 어떤 신통력이 작동해서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인지 미조부치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 두 사람만의 일인가? 아니면 다른 조선인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일인가? 미조부치는 우덕순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이 난감한 질문은 사건의 핵심일 수도 있었지만
법률가가 대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미조부치는 스스로 대답했다. 우덕순에게서 사상적 동기를 박탈하고 우덕순은 안중근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으로 규정해서 기소하기로 미조부치는 가닥을 잡았다. 하얼빈 상해 블라디보스톡에 주재하는 일본 총영사관들은 이토가 살해된 직후부터 조선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했다. 영사들은 본국 외무 대신 정탐비를 대폭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고 외무 대신 현지 공관의 요청대로 승인했다. 정탐비는 주로 조선인 밀정을 고용한 데 사용되었다. 정탐 대상은 이토 저격 살해 사건 연루자들의 주변 조선인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안중근의 가족과 그 주변 인물들이었다. 밀정은 정탐 대상자에게 바싹 접근해서 만난 사람과 장소, 구입한 물건, 먹은 음식, 귀가 시간, 시간대별 동선을 보고했다. 청양사관은 의미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관동도독부로 보냈다. 관동도독부로 보냈고 정보들은 미조부치에게 넘어왔다. 미조부치는 안중근의 범행 다음 날인 10월 27일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의 처 김아려와 자식들의 동태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 안중근에 대한 신문은 처음부터 혼란스러웠다. 안중근은 사실관계로 분명히 진술했지만 미조부치는 안중근의 진술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신념이 작동하고 있음을 초양부터 알았다. 안중근은 정치성을 부재하는 것으로 몰고 나갈 수는 없었고 그 정치성이 이토의 문명개화주의와 통영평화 구상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목매서산이라는 것을 신문을 통해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다. 이토가 피격 직후 잘명했다는 사실을 안중근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신문의 기법상 매우 중요했지만 미조부치는 안중근에게 대놓고 물을 수가 없었다. 안중근에게 물어본다면 거꾸로 대묻거나 알아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할 것이 분명했다. 범행 직후에 안중근은 신문한 러시아 헌병대에서 넘어온 조서를 들여다보아도 안중근이 이토의 절명을 알고 있는 것 같진 않았는데 그것이 모르고 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 미조부치는 여러 경우를 생각했다. 이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중근에게 알려주면 안중근은 자신의 목숨에 대한 희망을 단념함으로써 더욱 완강한 정치적 신념에 의한 살인임을 주장할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면 안중근이 처형하더라도 제국의 문명적 위상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토가 죽지 않고 병원에서 살아났다고 안중근에게 말해주면 안중근은 자신의 목숨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소행은 이토의 평화 구상 경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안중근은 처형해도 제국의 위상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꾸로 안중근을 미수에 그친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면서 법정에서 더욱 큰 적개심을 토로할 수도 있다. 안중근은 좋게 그럴 위인이라고 미조부치는 판단했다. 러시아 헌병대에서 넘겨준 조서에 따르면 안중근은 하얼빈역 헌병대로 끌려온 직후 성호를 그으며 신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안중근은 이토의 절명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인가? 미조부치는 안중근에게 물었다. 그대 하얼빈 러시아 헌병대에 취조받을 때 성호를 그으며 신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했는가? 안중근이 대답했다. 이토의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성공했기를 하느님께 빌었던 것이다. 안중근의 대답은 깔끔했는데 이토의 절명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호했다. 안중근의 말은 이토의 절명 여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토가 절명했기를 신에게 빌었다는 뜻으로 들렸다. 미조부치는 이도저도 결정하지 않았다. 이토가 죽었다고 말해주는 것도 총 맞았으나 살아났다고 말해주는 것도 신문의 방향에 득될 것이 없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지 않은 것 같기도 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범인의 심리를 흔들기에 유리할 것이었다. 이토의 절명보다도 안중근의 처자의 운명을 끌어들이는 것이 신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미조부치는 판단했다.
미조부치는 애들러 들어왔다. 그대 아내는 김홍섭이라는 자의 딸인가? 그렇다. 그대에게 5살 난 자식과 3살 난 자식이 있는가?